나이는 44살 됐고요. 이름은 이승규, 직함 본부장이고 기업보험 영업을 일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도 있죠. 사고 났을 때 우리 그냥 지금 저도 운전을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시원 딱 그 비용하고 수트 한 벌. 수트맨이네요. 네, 진짜 수트맨이죠. 수트맨. 저의 스토리가 지금 이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ING 생명에서는 이제 개인 보험의 세일즈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제 알고 있는 지인도 한계가 있고, 네.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보험 영업을 접는 것과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 저도 그때 당시에 뭐 세일즈 책자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선배님들을 막 광주고 대전이고 대구고 막 쫓아가서 막, 그때 당시만 해도 참 그랬던 정이 있었어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선배님하고 연락드리면 오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밥도 사주시고요. 네. 본인도 그렇게 어려웠던 때를 겪었다고. 네. 일면식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ING 생명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것 밖에는 없는데, 뭔가 그 끈끈한 뭔가가 있나 보네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개청 영업을 막 알려주셨던 선배님이 있어요. 네. 저보다 몇 년 전 선배님이신데 아직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 선배님도 개청 영업을 아직 하세요. 얼마 전에도 통화드렸지만 그 선배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희 보험업계는 10명이 들어와서 한두 명 남는 세일즈 시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10명이 들어와서 한두 명이 남는다면은 네. 생존율이 한 10%에서 20% 정도. 네.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시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연봉 기준으로 친다면 정말 최저, 그러니까 밑에 1, 20%에 되는 분들은 최저시급 이하의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만 가능한 네. 정도의. 오히려 빚을 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빚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영업이 조금 잘 될 때 막 내 지출을 늘려버린 거죠. 막 카드 써버리고. 카드도 쓰고요. 더 중요한 건 월급 급여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면 이게 진짜 내가 끝까지 계속 이걸 유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외제차 사버리고. 외제차 금방 사고. 네. 외제차 사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 캐파에 맞는 것을 사면 문제가 아닌데, 아직 내가 그 캐파가 아닌데 그걸 샀을 때는 나중에 영업이 어려워지는 시기들이 꼭 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돌파할 만한 내가 역량과 능력이 안 될 때, 그러면은 그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게 되고 새로운 어떤 매출은 유입이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 그게 빚으로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용불량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입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된 케이스들을 또 많이 봐요. 뭐 어떤 걸 보고 들어왔길래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거는 일부의 조직입니다.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의 조직이 리크루팅이라고 하는데, 네. 나를 보고 보험 영업을 도전을 하시는 분에게 이제 나처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분을 뽑는 거죠. 나처럼 해봐라.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분이 실제 들어왔을 때 그럼 나처럼 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또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장을 열어가는 그런 시장의 기술을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영업 연차도 짧고 그런 내공도 짧고 하신 분이라면 네.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네 열심히 해.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거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알려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거를 채워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년 만에 나는 벤츠 BMW 뽑았어. 뭐 심지어는 포르쉐도 뽑았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래도 되나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바로 먼저 포르쉐를 뽑으면 인생이 날아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뭐 억대 연봉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보험사의 수수료 구조가 좀 선지급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상품을 계약 체결을 하면, 그것이 손해보험 상품이냐 생명보험 상품이냐에 따라서 15차월, 16차월 이렇게 유지차월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2년을 보기도 하고 그 이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데, 그걸 유지를 하는 전제로 어쨌든 조금 미리 좀 선지급해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이걸 받았으니까 내 돈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계약을 중간에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 고객님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됐다든지,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했다든지, 내지는 다른 경쟁 보험사의 그 설계사님이 계약을 흔들어서 뺏어갈 수도 있고, 네. 여러 이유로 계약이 유지가 안 되면은 내가 받았던 거에서 유지 안 된 부분을 토해내야 된다. 다시 뱉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질러놨던 지출들이 다 써버렸으면은. 다 써버리면 나는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고찰이 있는가, 내가 못하면 내 상위 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나 어떤 로드맵을 줄 수 있는가. 막 미쳐 날뛸 때 적당히 네, 해. 적당히 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기업 고객님들을 뵙다 보면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 분들도 만나게 돼요.
겉으로 보면은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예요. 점퍼 하나 있고 트럭 몰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십억 자산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포르쉐 안 타시잖아요. 잘 타야 제네시스, 예전으로 치면 에쿠스, 그것도 의전용 내지는 영업용으로 창고에 박아두고 다닐 때는 포터 뭐 이런 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3억이 없는 분들이 3천만 원짜리 차를 삽니다, 할부로. 근데 그럼 30억을 갖고 있으신 분이 네. 3억짜리 차를 타냐? 여러 이유로 타지 않습니다. 안 타죠. 탈 수 있어요, 충분히. 30억 있으신 분은 6억짜리도 맘만 먹으면 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타요.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오히려 속이 빈 저기가 더 요란하잖아요. 깡통이 요란하죠. 네, 겉을 더 치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착격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하차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독일 3사 차를 타고 내릴 때는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본다는 거죠. 또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저번 주에 가로수길 갔다 왔는데 네. 강남 청담을 가도 볼 수 있는 거가 외제차지만 지금은 저는 김포를 사는데 김포에도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은 그런 하차감 정도를 얘기하려면 포르쉐나 페라리나 롤스로이스급 네.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외제차구나 정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차는 요런 차. 저런 차. 네. 어쨌든 차 부분은 그런 자산가 분들도 찐부자는 오히려 제네시스 탄다. 근데 저희 보험 영업 쪽을 빗대보면 한 6개월 되신 분이 독일 3사 거를 아무 거침없이 뽑으세요. 만약에 그분이 6개월 만에 억대 연봉을 진입했다 해도 모아놓은 자산은 얼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설령 한 2년 내지 3년을 일했어도 세금을 떼고 영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업비가 소진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차포 떼고 나서 내 순이익 부분을 가져갔을 때 그분의 자산이 얼마일까라는 거죠.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뽑았다는 또 유추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업의 많은 사이클들을 다 겪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려웠을 때 그걸 돌파할 만큼의 노하우들을 갖고 있을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당장 좋아서 막 매출을 쭉쭉쭉쭉 올려가지고 내가 소득을 갖고 갔는데 향후 그런 게 터져버렸을 때 내 소득이 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과연 하는 건가? 저는 사실은 이 차 말고 경차가 하나 더 있어요. 스파크 차량이 있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만땅을 넣어도 한 35,000원? 우와. 저는 원래는 스파크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 기업 고객을 만날 때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진짜 오히려 거기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막 미팅 끝나고 나올 때 막 물어봤어요. 아, 저거는 영업차시죠? 막 이러면서. 나는 저게 메인 차인데. 네. 저거 세컨이시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메인인데. 네. 저한테는 저게 박스터고 파나메라입니다. 네네네.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오히려 그걸 어필하는 경지가 되더라고요. 역으로. 아니라고, 저거 제 메인 차고요. 네. 저걸로 영업하는데 네. 저게 만땅로도 한 35,000원도 안 들어요.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을 때는 대표님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게 봐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런 착격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내공과 실력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진정성과 사람 됨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내공이 있는 사람은 네. 내공이 있는 사람을 네, 알아보는 거죠. 별 볼 일 없겠다 싶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처음부터 제 뭐 직함이나 이런 것도 뭐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막 내가 대표다, 본부장이다, 뭐 내가 전국 1등 탑을 달리고 있다, 네네. 억대 연봉 설계사를 막 했는데 네. 실제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도움 드리는 거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없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리스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트맨. 그러면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오늘 첫 미팅인데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시고 성실신고 대상 업체시고 잘 나가시는 분이시군요. 네, 그 건물도 본인 소유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해서 이제 내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산재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도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재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지만 다 충분하지 않은 부분과 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임직원의 산재 사고를 대비한 단체 보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봐드리고 있고, 당연히 제조업 공장이니까 화재 보험도 제가 봐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 사모님, 거기 또 아드님이 또 일을 하시고 있으세요. 가족 기업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개인 보험들. 개인 보험들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개인 보험을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설명드리고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가기 있습니다. 개인부터 기업까지 원스톱으로 그냥. 네, 하다 보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쪽까지 또 영역이 더 넓어지고요. 그래요? 산재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직원이 노무사를 끼고 소송을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저희도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가 같이 싸우듯이 이제 저는 어차피 고객의 입장에 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근로자의 고객일 때는 근로자 쪽에 어떤 도움되는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실제 노무사든 법무사든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기업 고객일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또 변호사나 노무사나 연결을 해드려서 대응을 해드릴 때가 있고. 어찌됐든 우리 편 이겨라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노무부터 세무 엄청나게 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사업을 꾸려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총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서포트해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하시는 거군요. 네, 이제 이거를 조금 포괄적으로는 큰 회사들은 경영지원 부서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부서를 따로 둔다든지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그런 경영지원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서포트 해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신기하다. 제가 생각했었던 보험과는 또 격이도 또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물론 더 캐파가 큰 느낌입니다. 뭐 스펙트럼은 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이 업계에서 네. 16년. 네. 이야, 좀 오늘 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네. 많은 경험담과 네. 노하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냥 아까는 막 바람 엄청 불고 지금 사실 머리가 막 다 흐트러졌는데 네. 다시 또 날씨가 쨍했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수트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 난 거죠? 자동차 보험도 있죠. 우리 그냥 지금 저도 운전을 하지만 사고 났었어요. 네, 사고 났을 때 이게 지금 진짜 사고 났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이게 지금 신호가 걸려서 서 있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금 이동하시죠. 일단 네, 먼저 계시죠.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수면 구독을 하고 그러니까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접수를 하고 그걸 처리하고 저희도 지금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바친 거니까 뭐 개인 접수 여부는 일단 제가 상황 좀 지켜보고 하고요.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촬영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엄청 세게 받아가지고. 네네. 잘 보이시나요? 우리 차 피해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중독한다고요? 네네. 혹시 모르니까 뭐 안 아프면 안 가더라도 개인도 미리 다 접수해 놓아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어려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쪽 저기는 접수를 했는데 저 차량 지금 그 보험 쪽으로 저희 일단 접수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접수를 하고 저희가 안 아프면은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향후 지켜보면 될 건데 일단 접수 처리 지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영상 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PD님이랑 얘기하고 이제 신호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해가지고 네. 차를 뒤에서 받친 거죠. 네. 뒷차가. 그래서 뭐 핸드폰도 떨어지고 지금 그래서 일단 지금 가주차를 해놓고 네. 지금 사고 접수를 좀 전에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생명 쪽인가요? 아니면 손해 쪽인가요? 이건 당연히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이고 저쪽 보험사는 이제 메리츠 화재였고 네. 저는 이제 삼성 화재였는데 네. 저희 쪽에 사고 접수를 우선 했고 네. 저쪽 회사도
일단은 사고 접수를 해서 다행히 저는 진짜 받치고서 목 잡고 나갈 정도로 지금 막 세게 맞췄어요? 네, 세게 받쳤어요. 네. 지금 같이 받쳤지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지금 세게 사실 좀 맞췄어요. 추워가지고 지금 몸이 덜덜 떨리는데 네. 아무튼 일단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려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를 벌써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갔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령 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어쨌든 뒤에서 와서 받은 거는 안전거리 미확보인데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도 특별히 뭐 다른 얘기를 안 한 거는 거기서 뭐 내가 잘했는데 왜 네가 받았느니 이런 뭐 감정을 섞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저도 욱할 뻔은 했어요. 네. 아까 같이 계셨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장애 부분이 조금 있으신 느낌이었고 네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뭐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옆에 뭐 아들인지 조카인지 아무튼 조금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친구가 옆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연락처 교환을 하자. 또 혹시 뭐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끝내 그거 거부하고 지금 그냥 가셨거든요. 네. 욱 이렇게 할 뻔했지만 네. 사실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런 욱을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다면 신앙의 힘으로 어찌됐든 아주 즐겁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놀랐어요. 놀랐고 지금 근데 일단 지금 뭐 미팅 지금 뭐 머리가 지금 다 하얘졌네요. 네. 그 거치대가 네. 충격으로 다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광고도 되나요? 저는 주로 차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먹을 거 네. 이게 이동 시간 중에 좀 밥을 좀 먹기 애매한 때가 있어서 또 그냥 굶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뭐 두유라든지 이렇게 짜먹는 우유죽이라든지 음. 뭐 약과라든지 뭐 이런 뭐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거를 챙겨놓고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또 졸리우니까 네. 그래서 자지 않게 때로는 바카스도 있고 네. 뭐 이런 커피를 항상 조림껌도 있군요. 네 조롱껌도 있습니다. 지금 다 먹었는데 다 드시고 많이 졸리셨나 본데요? 네 일단은 네. 해보시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또 항상 또 다시 확인해야 될 거는 안전벨트는 꼭 매야 된다.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생명벨트. 다시 출발. 정말 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수트맨